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할머니들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칠곡 할매 글꼴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한컴 오피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MS 오피스에 탑재된다는 소식입니다. 탑재가 완료되면 MS 워드와 파워포인트 등에서도 할머니들의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칠곡 할매 글꼴은 칠곡군이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실을 통해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우고 깨친 할머니들의 글씨를 보존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400여 명의 할머니 가운데 개성이 강한 5분의 글씨체를 선정해서 글글로 제작했는데요. 자신의 손글씨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설명에 할머니들은 2,000여 장씩 총 10,000장의 글씨를 써가며 글꼴 제작에 정성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글박물관의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칠곡 할매 글꼴은 칠곡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삶의 애환이 꾹꾹 눌러 담긴 할머니들의 글씨가 오래오래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다부터널 일대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지선 현풍 쪽으로는 화원나들목 일대 정체 빚고 있는데요. 이후 옥포갈림목 일대로도 차간거리 당겨서 이동 중입니다. 계속해서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신천 좌안도로 상동교 방면 두산고가차도 위 1차로에서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두산교에서 상동교 쪽으로 차들 꽉 막혀 있습니다. 이 구간 이동하신다면 신천동로 쪽으로 우회하시는 게 좋겠고요. 동북로 효목고가차도 위쪽부터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복현내거리까지 어렵게 지나는데요. 복현고가차도 위쪽부터 연암내거리까지도 더딘 흐름으로 지납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구간은 긴 구간 지체인데요. 상동교에서 침산교 방향 전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상동교 방향도 노곡교 지나온 차들 침산교 지하차도 진입하기 어렵겠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비가 그친 뒤 바깥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오전부터 점차 맑은 하늘 보이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1도의 분포 보였고요. 낮 최고 기온은 영주와 봉화 17도, 군위와 의성 19도, 대구 21도로 17도에서 21도 사이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해안가로도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은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2.2도, 습도는 71%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지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태풍 흰남노 피해로 숨졌던 이 경북 포항의 이 중학생의 유가족이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타까움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이 포항시가 지난달 6일 흰남노로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이 계약보험사에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시민안전보험은 이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또 휴유장애 등 이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 포항시가 직접 가입한 이 보험인데 이 보장 금액은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이 민간보험과 비교하면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이 포항시 이 지자체가 직접 가입을 하고 시민들이 이 보상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인데 이게 중학생의 경우에는 만 14세였기 때문에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자연재해 상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이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군요. 네, 이게 상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 보험 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악용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포항시에서는 시민 전체로 이제 이 보험을 들었지만 네. 이제 이 보호액은 받을 수 있는 건 나이가 제한이 돼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보상 대상자에서 빠지게 됐는데 네. 이렇게 이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논란도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만약에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번에 숨졌던 이 김군의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만 이게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치단체에서 직접 가입한 보험에서조차 이러한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든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네. 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자연재해 상해 사고나 이 폭발, 화재 등을 딱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법 개정이 좀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안동 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동 의원이 안동 기상지청 신설을 촉구했는데요. 김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원 4명 규모의 안동 기상대 하나에 불과해 기상행정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 2015년 전국 기상조직의 광역화가 이뤄지면서 대구기상대가 대구기상지청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대구 경북의 경우 부산청 산하에 대구, 구미, 포항, 안동, 상주 등 6개 기상대가 있었습니다. 그중 안동은 기상대로 남고 나머지 기상대는 승격된 대구지청으로 소속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구의 경우 10년 넘게 기상청으로 승격을 추진해오다 이때 지청으로 우선 승격된 것이었는데요. 이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큰 규모 지진 등으로 지방기상청으로서의 승격 필요성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다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대구 지방기상청으로 재승격됐습니다. 예,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이번 안동기상지청 승격 요구에 대해 일단 기상청 긍정적인 반응인데요. 유희동 기상청장은 경북은 면적에 비례 기상 수요가 많은 편에 속한다라며 예전에도 안동기상대의 지청 승격을 고려한 바 있고 안동기상지청 신설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에 광역부단체장의 시도지사가 직접 청구하고 지명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전국에 있는 기초부단체장 이 직급 상향을 포함한 이 자치조직권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광역부단체장 지명권은 이 대구시 행정부시장이나 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 대상자를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서 시도지사와 그간에 협의를 해왔었거든요. 네. 이 대신에 이 대구시나 이 경상북도가 직접 호흡을 맞추고 이 시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직접 인사를 청구하고 지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단체장이 그럼 직접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인데 이 대구시장과 또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걸 단체장이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네. 해달라고 한 겁니다. 또 기초부단체장 직급 상향은 지금 법상으로는 인구가 10만 명 미만인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4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상급인데 이걸 한 급수씩 올려달라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찌됐건 간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지방자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예. 하는 차원인데 앞으로 이 논의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두 번째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법 개정 논의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면서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 제도인데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는 답례품으로 기부금의 30% 내에서 특산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기부인데 어떤 방법으로 기부를 한다는 건가요? 네, 기부 대상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인데요. 태어나서 자란 곳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이 가는 곳에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를 들어서 대구 중구 주민은 거주지 광역단체인 대구와 기초단체인 중구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할 수 있고요. 경북 포항시 주민은 거주지 광역단체인 경북도와 기초단체인 포항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 또는 타 지역 광역 기초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개인이 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는 전액이고요. 10만 원을 넘는 초과분은 16.5%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게 되면 10만 원만큼 세금을 돌려받고요. 대상 자치단체에서 최고 3만 원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부하고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인데요. 이득이네요. 맞습니다. 네. 또 100만 원을 기부할 경우에는 우선 전액 세액공제 기준금 10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예. 나머지 90만 원 가운데 16.5%인 14만 8,500만 원을 돌려받아 모두 24만 8,5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부 대상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고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내년 1월 1일 이제 시행이며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준비가 한창이겠는데요.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에 이 법률 시행령을 제정을 했고요. 이 전국의 지자체도 하위 근거인 조례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서 이 기금 관리와 운용, 이 답례품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규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제가 어제 경북 칠곡군 외관역에 네. 취재차 다녀왔는데 벌써 역사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아하. 이 고향사랑 기부제 이 참여를 하면 네. 얼마만큼 돌려받습니다. 참여해 주세요. 이 벌써부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올 연말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제도 시행에 기대를 거는 지자체들이 많겠어요. 네,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대구가 47.9%, 경북은 25.6%인데요. 시군별 재정 자립도는 더욱 열악해서 봉화, 군위, 영양, 청도 등 10% 이하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이 기부를 하면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네요. 네. 뭔가 기대가 되는데 기부를 이끌 유인책으로 이 답례품 매우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실시가 되면 어디 기부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답례품을 놓고 결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경남 창원이고 그리고 본적지는 경북 영양인데 네. 이 답례품이 뭘 주냐를 놓고 아마 기부처를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신이었던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는 일본에서는 이 답례품이 이 제도 정착을 제대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 일본에서는 865억 원이던 이 고향 납세 금액이 2020년에는 이 7조 1,500원 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겠어요. 네, 자치단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각 지역 농수축산물로 이루어진 특산품 또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공산품이나 서비스가 있고요. 지역사랑 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지역 내에 관광시설의 할인권, 숙박권도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 골프장과 카지노 입장권, 이 고가의 스포츠 용품, 전자제품 등은 이런 건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예. 현재 대구시는 대구시 인증 제조품이나 온라인몰 우수 상품 등에서 이 관광 상품권 개발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이 사이소몰에 입점한 이 도내 1,300개 업체의 농산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3개 시군의 답례품 목록을 고려해서 이 중복을 좀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인데요. 네. 그런데 다만 이게 기부 대상 지자체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간에 좀 경쟁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은 과열 경쟁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방안도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나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나 적극적인 권유, 독려로 법령을 위반하면 최대 예. 8개월까지 모금이 제한되고요. 모금 제한 사실은 웹사이트 등에서 알려야 합니다. 또 아울러 정보통신망, 신문, 전기간행물, 방송, 5개 광고물 등의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가능합니다. 또 개별적인 전화, 서신, 호별 방문, 향후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은 금지됩니다. 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는 기부를 권유, 독려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군요. 네, 순수한 의미의 기부가 아닌 강요에 의한 협찬금 성격의 기부금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제 이 제도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또 효율적인 기금 운용도 필요하겠죠. 네,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관리 운영하는데 이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요. 예.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또 지역 주민의 문화, 예술, 이 보건복지 증진 등에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사용해야 되죠. 맞습니다. 경상북도가 연구 용역을 의뢰해 보니 이 첫해 예상 모금액이 약 10억 원으로 추산된다는 결과를 받았고요. 이 대구시는 약 30억 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제도가 안착하려면 어떤 노력이나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좀 더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를 위해 기부금 모집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부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기부를 하라고만 할 게 아니라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고향세를 교육, 보육과 마을 만들기, 문화 역사 사업에 활용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야마가타현의 나가이 씨는 비영리 법인과 함께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 육아용품 등이 담긴 베이비박스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홋카이도 엠베츠정은 매력적인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논밭 상태 관측 등의 농업 분야 드론 활용, 그리고 태블릿을 활용한 교육 정보화 등의 고향세를 활용하도록 추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또 자칫 기부금이 특정 지자체에만 쏠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부금이 지자체 재정에 실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보고 기부금이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흘러가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법인은 기부가 불가하다면서요? 네.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개선될 여지는 없을까요? 네, 이게 일본에서 2016년부터 이 법인, 이 기업도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이 기부하면 최대 9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2019년에는 약 3,400억 정도가 모금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과 지자체 간의 일종의 뇌물 문제가 생길 수도 그럴 수 있어서 있죠. 이 법인 기부는 불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기부 상한액과 이 제도를 보면 정치 후원금 제도와 딱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 정치 후원금도 법인은 기부를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1인당 연간 500만 원,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또 제공하는데 이 취지를 보면 한꺼번에 많은 액수를 기부하는 기부자를 원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니만큼 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우리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이 고향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자체에 직접 내가 관심을 갖고 특산품
또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는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로 기부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영남일보 최미애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축제장이 되고 또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자원봉사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 박람회가 지난 주말 두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토요일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3년간 대면으로 열리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60개 단체와 부스가 참여했습니다. 많이 참여했네요. 네, 먼저 현장에 있던 다양한 단체 부스부터 함께 둘러보시죠. 자원봉사 박람회 하고 있어서 저희는 환경을 주제로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퀴즈를 이제 시민분들께 맞추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한번 맞춰보시죠. 뭐 같다. 뭘까요? 정답입니다. 자, 저희 다 같이 저희가 꿈꾸는 환경 학교라고 환경 생각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뭐 씨앗 폭탄 같이 이제 흙이랑 물이랑 씨앗 섞어서 공 만드는 거 하고 탄소 중립 서약서라고 나는 뭐 환경을 위해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서약서도 쓰고 어르신들 야간 보행에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안전 우산 만들기 부스 운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산 나가는 건 한 150개 정도가 소진되었습니다. 지금 에코백 꾸미거나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글자 같은 거 적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다른 시민들과 이렇게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게임하고 상품 드리고 있어요.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에 있는 자원봉사 외에 다른 봉사를 이제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봉사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구 안에도 그 중구, 남구, 달서구 이렇게 구 말해주시면 그 구 안에 있는 봉사활동을 저희가 찾아드리고 있어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집에서만 있기 좀 이렇게 무료하실 때 이렇게 봉사 와서 이렇게 같이 친목도 다지시고 그런 이점이 있고 자원봉사를 한번 하고 싶은 분들 꽤 계신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내가 됐겠네요. 네, 이번 박람회 행사는 달서구에서 또 진행이 됐는데요. 내가 사는 동네의 봉사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행사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대구시 자원센터 이은자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행사는 저희 자원봉사 박람회로 연간에 한 번 정도 개최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시민들이 처음으로 자원봉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소개하고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예, 저희 박람회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루 종일 자원봉사 재능 경연대회가 일어나는 그 재능 자원봉사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부스가 60개 정도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 기후위기 자원봉사 프로그램, 또 온라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그리고 재난 요즘 관심 많으시죠?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존할까 요즘 시민 입장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시부터 3시 반까지 개막식과 걷기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 의미가 걷기 대회를 하시고 여러분이 뚜벅이 어플로 여러분 걸음을 기부하시면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역으로 제가 나무가 기부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정말 자원봉사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정말 30% 이상이 연간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가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게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좋다. 그리고 여가생활로도 좋고 여러분 어떤 의미 부여도 되고요. 특히나 요즘은 아이부터 그 생애 주기별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활동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 행사 자체도 실제로 자원봉사자분들이 다 꾸미고 계세요. 각각의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활동하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활동이라서 우선은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원봉사자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시는 시민이 곧 자원봉사자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대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는 남을 도울 수 있어서 좋고 또 나를 위해서도 좋다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자원봉사를 하고 난 후에 좀 뿌듯함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참 다양한 자원봉사를 해봤는데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원봉사를 해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기분일 텐데요. 그 느낌을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만나봤습니다. 자원봉사요. 한 4, 5년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각 구마다 있으니까 그걸 듣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도자기 만드는 데도 가본 적도 있고 북구에 이제 바람소리기 축제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부스 운영하는 데도 자원봉사도 하고 매력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는 그리고 그분들을 챙겨주는 그런데 그게 보람 그 업이 되죠. 쓰레기 줍기 활동이랑 다양한 거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은 환경 관련된 자원봉사는 일단 제 눈으로 직접 뭐 줍고 그러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요. 서문시장 일대를 돌면서 줍기인전도 해봤는데 이게 뭔가 뿌듯하고 다양한 체험들 해봐서 정말 재밌었다고 썼는데 여러 가지 동생들이랑 해봤는데 재밌고 그리고 많은 정보 얻고 간 것 같습니다. 대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어요. 기분도 좋고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뿌듯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 학생활도 재밌게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자원봉사자님들이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어요. 자원봉사 함께해요. 네, 자원봉사자들의 날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 현장은 지난 토요일에 끝이 났지만 그렇군요. 여전히 많은 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윤가영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 냉해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